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매도로 돌아선 외인과 함께 코스피는 2,600선에 걸쳤고요. 코스닥에서 4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강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안에서 하지만 종목별로는 큰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안에서 숨은 전략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송률, 성하준 매니저, 성률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댓글이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오늘 가르마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일전에 2대8을 포기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송률 매니저님 요즘에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새 저도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요. 웬만하면 따라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이게 바람 살짝만 불면은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5대5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익률이 여러분들 관심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요즘 제 가르마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르마가 변화하는 만큼 변화무쌍하게 우리 수익률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팀 간 대결 그리고 개인 간 대결 순위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마지막 실적 발표 시간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장 리뷰를 해봐야겠죠. 성하준 매니저님, 오늘장 어떤 부분 초점을 맞춰서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장은 좀 실망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뒤통수 맞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미국의 미선물지수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리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크게 나오지 못했고 정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정규장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개파락 출발하는 모습 이후에 나름대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세가 좀 잡혀 들어왔죠. 아무래도 이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다. 또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종등급 강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 아니다. 라는 내용들이 아마 있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반등의 힘은 좀 일부 있었는데 자, 그럼 사실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 그러면 우리 시장에 좀 주춤했던 부분들을 오늘 일정 부분 만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일부 좀 오늘 시장이 실망감이 좀 컸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수급도 보게 되면 거래량 측면에서도 아직 거래량이 크게 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달 들어서 외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적인 흐름들의 좀 힘을 다시 빼는 순매도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좀 약간의 좀 실망감이 있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조기 대선이 2주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변수, 정책적인 변수가 계속 나오는 이런 한국 시장의 특성상 외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 보니 아직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심리 회복은 조금 더뎌지는 분위기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건 약간 호재성 이야기인데 지금 일단은 정책적인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상단이 막혀 있죠. 근데 또 다행인 건 하단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이 막혀 있는 이유는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2차 회담을 했고 또 방미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 조율한다 이야기했는데 아직 결과물 나온 게 없죠. 중간 점검에 대한 내용이라도 꺼내주면 좋은데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 일단 그 부분이 나오기만 해서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인하 지금 일본은 인하 쪽으로 좀 추세가 기울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재료만 나와준다라 그러면 또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되다 보니 현재로선 상단과 하단 모두 막혀있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좀 기회를 삼아야 되는 시장에 좀 놓여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증은 나는데 저기 있는 저 탄산음료를 따서 마시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캔 뚜껑을 차마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갈증만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몇 개월 만에 돌아왔다라는 타이틀의 기사들은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이 남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송률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일단 정강 후약으로 지나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악화가 됐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도 약간 전반적인 수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눈에 띈 섹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전주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았었고 가온전선 중심으로 전선주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궤가 갔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뭐 ESS도 오늘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았는데 ES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기를 발전을 하면은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ESS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테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약간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에만 치우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두 가지 섹터를 골라주셨는데요. 과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 한눈에 살펴보는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태양광이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연한 대선 테마주 6월 3일 전까지 계속 날뛸 예정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주도 엄연한 대선 테마주가 된 듯한데요. 이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번 날뛸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장비에서 전력막 마비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에서 정체불명의 통신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전기는 필요한데 발전 비용이 저렴하냐 아니냐가 쟁점 아닌가요? 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작년 기준 한국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145.8원으로 킬로와트 시당 145.8원으로 원자력 발전보다 85%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은 비용에 대한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이 나아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다른 목소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구글이 태양광 추가 확보,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의 신재생을 이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구글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야 해상폭력 스톱시켰다가 한 달 만에 물러버리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중단했던 프로젝트죠. 해상폭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가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옆집 아저씨가 태양광 이야기를 하시네요. 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많이 오른 태양광 주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태양광 주인데 계속해서 대선 전까지 우리가 가져가 봐도 좋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나볼 섹터는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에너지데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만한 게 대선과 관련해서 토론에서 나왔던 이슈들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거 원전이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가 태양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단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광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선도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증도 부족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생산량을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원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고 사실 미국 정부에서 예측한 양보다도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수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원이 필요한데 그 대체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비교적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부정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대안은 태양광이다. 이렇게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는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중국 의존도를 보시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보면은 그 반사수혜가 더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 사실 발전 단가가 중요한데 LCOE라고 에너지 경제성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어떤 통계를 내놨냐면은 2030년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발전 단가가 저렴한 거는 태양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태양광 채택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기술이 이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많이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이제 태양광 효율이 좋은 거는 이제 미국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조지아주나 뭐 캐롤라이나주 이런 쪽이 이제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그런 이제 관련 주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명확하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미국보단도 유럽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적인 이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 댓글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사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구글이 태양광을 추가로 확보한다. 빅테크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 신재생 쪽을 주목하나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태양광 접근해야 됩니까? 뭐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기엔 좀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태양광 시장에 대한 참여 그리고 또 태양광뿐만 아니고 이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참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이 주요 기업들의 신경이 관심이 상당히 좀 지대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사 데이터 센터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되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쏠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뭐 아시아 지역에서 기가와트급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계속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력난 해소가 정말 가능할까?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이 태양광 시장으로서만 이게 충당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좀 태양광만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런 단어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믹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뭐 특정 어디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단어가 좋아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태양광에 대한 전력난 해소만 놓고 보기엔 어렵고 풍력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에너지도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이 매우 좀 단점으로 부각이 많이 되죠. 낮에 에너지에 대한 충당을 하고 나서 그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계속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급이 차단이 돼버려요. 언제가 되면 밤이 되면. 그럼 낮 동안에 나름대로 간헐적으로 모아놓은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어놨다가 그를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된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태양광만 갖고 전력난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또 지금만 보긴 어렵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광과 ESS를 통합한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ESS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간헐적으로 좀 태양광 에너지가 전력 공급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ESS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우면서 태양광만으로도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그 솔루션이 해결이 된다라 그러면 전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태양광 에너지 시장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모멘텀들이 매우 좋지만 현재로서는 정책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미국발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조정 구간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에너지고 그리고 해결책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들 공통적일 것 같은데 자,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전략이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가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터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해서 오늘 뭐 CS 베어링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네. 우리 송율 매니저님이 CS 윈드, CS 베어링 워낙 이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언급도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점이 CS 베어링의 이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CS 윈드와의 온도차가 난 이유도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예,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뉴욕 앞바다에다가 해상풍력 터빈 54기를 설치해가지고 50만 가구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약간 지금은 단순 기대심리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가 됐고 지금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거의 확대되기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노르웨이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승인을 받은 게 언제였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였댔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는데 연방법원에 지금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지금 흔들리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무작정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되냐 여기에도 지금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가장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CS 윈드가 맞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타워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건 CS 베어링입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물까지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CS 베어링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앞바다에 54기 터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순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너무 저평가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라든가 기업의 밸류를 봤을 때 현재의 저평가긴 하지만 지금 무작정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많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적인 이런 추세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